이번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재무 상태표의 작성 기준이에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원칙이 총액주의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총액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기업한테 받을 돈이 100원 있고 갚을 돈이 만약에 70원이 있다. 그럼 이걸 순액으로 하게 되면 30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B기업한테 받아야 될 총 받을 돈이 100원, 갚을 돈이 70원. 이렇게 총액으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성 기준의 두 번째,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나열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을 나타낼 때도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이 순으로 나타내잖아요. 그게 하나의 유동성 배열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구조 자체가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요 순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듯이 유동성 배열법을 갖고서 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출이 빠른 순서. 자산은 현금이 유입되는 거고 부채는 현금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부채는 돈을 갚는 거니까 현금 유출이 빠른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은 현금이 빨리 들어오는 거, 부채는 현금이 빨리 나가는 거.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배열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할 때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부채는 또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또 자본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미결산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결산할 때 보고되면 안 됩니다.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학습을 하겠지만 현금과 부족은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많거나 또는 부족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나중에 공부할 건데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간 게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와 동일하게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원에 사서 13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30원을 수익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매한 수익 130원, 그 다음 매출원가 100원 이렇게 해서 매출과 매입 총액을, 그러니까 매출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총액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거래처에서 50원 받았고 이자 비용이 40원이 나갔다 라고 하면 10원만큼의 이자를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자 수익 총 150원, 이자 비용 40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보고할 때 총액주의가 원칙이지만 순액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500원에 구입해서 만약에 700원에 팔았다. 그럼 200원만큼이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럼 200원만 우리가 수익으로 보고할 거냐? 그게 순액주의죠.
이 유형자산 처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처럼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액주의가 원칙이지만 순액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는 현금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현금주의. 자, 현금주의로 할 수도 있고 발생주의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발생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물건을 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현금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비용을 기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세워놨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13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130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물건이 팔려 나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100원의 비용은 이 130원 수익에 적정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원, 30원만큼의 이익이 났다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비용은 계속 발생되고는 있지만 수익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 해당 수익에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구분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하고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배웠던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여기 손익이라는 표현은 매출 총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매출 총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묶어서 매출 총 이익과 매출 총 손실을 합쳐서 그냥 매출 총 손익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업 이익이나 영업 손실을 합쳐서 영업 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손실 합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을 합쳐서 단기 순손익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객관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했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